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21일 원자력 테마 리뷰고요. 오늘은 종목에 대한 설명보다도 이 산업에 대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좀 중요해 보여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 바로 상호 관세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영상에서 빠르면 이제 20일 밤에서 이제 21일 넘어가는 사이에 소식이 들려올 수 있고, 늦으면 24일 혹은 25일에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제 어제 새벽에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세가 지금 무효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고요. 그래서 재판관이 6대 3으로 관세는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과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관세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무효화에 대한 소식이 정말 이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왈가왈부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원자력 테마 투자자 입장에서 이 상호관세의 무효화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효화가 됨으로써 결국에는 불확실성은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바로 이제 최장 150일간 10%를 또 새 글로벌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벌써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4일부터 그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판결이 되었고, 그게 이제 3일 뒤에 바로 이렇게 24일부터 10%가 또 추가로 되기 때문에 상호 관세와 크게 차이가 지금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다른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이 더 불확실성을 키운다라고도 좀 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2기 때도 그렇고 주요하게 트럼프 행정부가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동력 자체가 결국에는 관세라는 도구였고, 특히 상호관세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상대 국가를 압박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그 상황이 완전히 무효화가 돼버리면서 오히려 환급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환급 소송 등이 이제 내부 혼란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타격을 받고 이제는 다른 국가들도 이 향후 관세 협상에 대해서, 그죠? 대미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바로 이제 상호 관세 종료를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위법 판결에 대해서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폐지가 되었고요. 이 펜타닐 관세도 상호 관세와의 특성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근본이 같아서 이렇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약 관련된 그 유입으로 관세를 받았던 국가들도 이제 관세가 폐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에서는 10%에 대한 전체 관세, 글로벌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4일부터 발효를 했죠. 발효를 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때는 승용차 등 일부 품목이 이제 제외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광물과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관세를 면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신규 관세를 면제하는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에 대한 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일부 이제 이렇게 면세를 받는 그런 품목들이 좀 이제 숨통이 트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또 다르게는 이제 이것을 지금 당장은 올리지는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파에서 어떻게 또 될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122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10%의 글로벌 관세를 매긴다라고 했는데요. 요 무역법 122조 자체가 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통령이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 10%를 지금 발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 악화를 이유로 본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10%로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러나 저 122조가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무역법 301조가 또 있고요. 그 조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의 기업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가 판단될 때에는 이제 관세 등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법안이고요.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또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약값, 디지털 규제, 식품, 농산물 등도 조사를 나설 수 있고요. 전방위적으로 이제 조사가 들어가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관세가 매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1조 관세 조사가 산업 과잉 생산 능력,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관행, 미국 기술 기업 및 디지털 상품 서비스에 대한 차별 규제, 뭐 디지털 서비스세, 해양 오염, 수산물 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 사항을 다루게 되는데 이 산업 과잉 생산 능력은 뭐 중국이라든지 그런 동남아에 대한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일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또 핑계를 대고 어떤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세에 대한 압박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호관세에 대해서 이미 냈던 그 관세 금액에 대해서 환급이 이제 가능하다라고는 하는데요. 195조 원. 그러나 그게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행정적으로는 환급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개별 소송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후속 절차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단기간에 이 금액들을 받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 대한 증시 움직임을 보더라도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호 관세라는 것이 결국에는 미국에 돈을 벌어들인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자금들을 이제 환급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도 있고 관세가 이제 확 떨어지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미국이 지금 부채에 대한 이슈가 계속 크면서 부채가 많기 때문에 매년 이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미국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느냐 통과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셧다운이 계속 찾아와서 이 부채가 위험한 수준인데요. 그때 이제 관세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을 때 위험하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증시 자체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채권도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도 가격이 뭐 크게 급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미국의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국채가 급락을 할 텐데 그런 움직임은 나오진 않았고요.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 4.0%대 수준으로 유지를 했고요.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에 대한 국채 시장도 안정적이었고요. 오히려 외환 시장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원달러가 조금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 변화는 없었고요. 증시에 뭐 큰 영향은 주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관세에 대한 면제 이런 이슈로 일부 이제 테마들이 잠깐 이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조금 이제 뒤에는 그런 추가적인 관세 발효가 진행될 수 있어서 계속 그 관세 발효에 대한 압박으로 또 증시가 출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상호 관세에 대한 해제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 입장에서는 뭐 크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변수는 지금 상호 관세가 아니라 이 품목 관세입니다. 이 품목 관세를 더 키웠을 때는 우리나라가 특히 더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 품목 관세가 지금 자동차 관세, 반도체는 아직 없지만 특히 자동차를 더 키울 가능성도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제로로 갔죠. 상호 관세가 없어지면서 제로로 갔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됐고요. 그 다음에 수입 면에 대한 수수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이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후에 후속 조치를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상호 관세가 없어지게 되면 이 대한민국에 부과되었던 15%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지금 다른 국가들을 보았을 때 영국이 제일 이제 상호 관세 비율이 낮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일본과 EU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뭐 중국,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이런 기업 국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폐지와 함께 글로벌 관세 10%가 다 같이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상호 관세 비율이 높았던 국가들이 가장 이득을 많이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인도,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지금 이제 이 상호 관세 폐지에서 상당히 큰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한국과 EU, 일본 입장에서는 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와 겹치는 그 산업 자체가 이 관세 비율이 격차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덤핑 관세에 대한 그런 이 삭제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서 좀 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은 아닐 수 있다. 우리나라만 본다면 관세가 좀 낮아져서, 왜냐하면 이 15% 없어지고 10%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정도로 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인 이 국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 축소되는 폭이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미국의 그런 중국 견제와 이제 이 뭐 동남아 쪽에 싼 이 수입을 덤핑 관세를 때려서 한국산이 이득을 본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근데 저렇게 이제 상호 관세가 폐지가 되게 돼버리면 이제는 가격에 대한 그런 덤핑이 또 들어오게 될 수 있고 실제 이제 뭐 무역법 301조에 의해서 그게 이제 조사가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게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그게 조사가 들어가더라도 한 1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조사가 들어가면 내년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 선거 전에 그게 빠르게 판결이 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 산업이 좀 더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미국에 대안 없는 그런 선택이 필요할 텐데 저렇게 이제 대안이 생겨버렸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히도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철강 산업들, 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런 원자력 테마가 포함된 그 산업을 멕시코라든지 뭐 이런 베트남, 뭐 인도, 대만이 아직 그렇게 잘 하는 쪽은 아니죠. 캐나다가 좀 하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해 보진 않고요. 중국은 하지만 핵 에너지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일본, EU, 대한민국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쟁력 자체는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이 원자력 테마에 대해서는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에 방문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방중을 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또 무역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할 텐데, 하필 그 전에 바로 이렇게 또 상호 관세가 없어지면서 펜타닐 관세도 없어졌죠. 그러면 중국의 그런 이제 싼 가격에 대해서 또 덤핑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또 재균열 과정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 이 무역에 대한 압박을 하면 중국도 보복 관세를 또 이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극에 달하는 그 상황을 만든 다음에 다시 4월 초 저때 가서 또 합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작년 3, 4월에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았죠. 그런 상황이 또 재현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상황 자체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무역 합의가 잘 되더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미국이 싼 중국산을 이제 들이기 시작했을 때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시장에 대한 안정감은 좋겠지만 이 경제적인 상황, 그죠?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사실상 이제 중국과 비교했을 때 최근에 이제 기술력도 많이 따라와졌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사실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부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합의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돌과 그 시장에 대한 영향도도 계속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3, 4월에 대한 시장을 보게 되면
작년에 이제 3월에는 엄청나게 이제 그런 중국과의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3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2만 원 근처까지 꽤나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그때 합의가 시작되면서 그때 이제 확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압박이 또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이제 막 출발하던 이 풀이 한번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상황에 따라 이 방향은 좀 정해질 수 있다. 지금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확 꺾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확 꺾이더라도 저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합의가 또 진행된다면 빠르게 회복이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호 관세로 인한 이제 영향과 그 다음에 그 글로벌에 대한 상황은 대충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이 원자력 테마가 사실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대미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대미 투자 1호가 뭐가 되고 2호가 뭐가 되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합의 내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테마가 이제 힘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대미 투자가 중요했는데요. 근데 이제 상호 관세가 이렇게 폐지가 되어 버렸을 때 대미 관세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상당히 이제 의아해졌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은 대미 투자 합의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일단 투자는 이행을 할 거라고 생각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인도, EU가 지금 각국이 신중 모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 약속을 했고 일본이 대미 투자에 대한 합의를 무르는 것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미 투자에 대한 재협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지금 재협상을 한다라고 해도 자동차 품목 관세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합의해 놓은 그 상황을 유지하는 게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돌발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대미 투자에 대한 진행은 계속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국회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고 24일에 공청회를 특별법 일정을 예정대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진행이 되어서 3월 초에는 그 특별법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의 이 경제 자체가 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 이 수출 중에는 대미 수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훨씬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무역 수지 입장에서도 이 대미 수출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 대미 수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 품목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여전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섣불리 저 대미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대미 수출에 대한 타격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맥락 자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압박을 이제 뭐 잘 화해하는 무드로 투자하는 무드로 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게 사실 좋아 보이고요. 오히려 상호 관세가 폐지가 되면서 마이너스 5% 정도 이득을 보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상대 국가 비교해서는 좀 덜 내려간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미 수출을 통해서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특히 미국도 우리나라 없이는 이 원자력 산업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강제성이 있어서 투자를 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쪽은 계속 투자를 할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대미 수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HBM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 칩들이 사실상 거의 미국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에 지금 코스피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겠습니까? 반도체에 대한 이 부흥으로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폭락하면 금방 뭐 4,000포인트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섣불리 이 투자를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상대로 진행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런 입장에서도 이 한국에 대한 이 투자 일정 뭐 변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그 나머지 이제 기업들도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뭐 큰 변화 없죠.
관세적인 비용이라든지 우리나라 수출 입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뭐 변화는 없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한 가지 변화한 게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뭔가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 타격을 입음으로써 조금 이제 중간 선거에 대한 이 위기감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중간 선거에서 밀리게 되었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대표적인 정책이었던 석유, 석탄,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원자력에 대한 타격이 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배척했던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으로 힘이 조금 더 실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됩니다. 그럼 사실 이제 이 정권이 조금 이제,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아마 민주당에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대신 석유, 석탄, 가스 같은 경우는 좀 줄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원자력이 지금 뭐 큰 변화가 없다면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뭐 크게 변동이 있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인 타격은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원자력 4배 확대라든지 그런 행정명령에 대한 조금 이제 힘이 빠지는 것인지도 계속 봐야 되고요. 혹은 이제 이 트럼프가 정치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중동에서 갑자기 힘을 주거나 혹은 뭐 또 다른 곳에서 힘을 주거나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글로벌 이 증시적으로는 조금 더 불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있어서 계속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미국 증시는 올랐지만 미국의 SMR 관련된 기업들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오클로 같은 경우도 5.6%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8.2%가 하락하면서 사실상 이제 증시 오른 것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로 봤을 때도 바닥을 좀 깨고 더 내려가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일단 이 반대되는 이제 상품도 ETF 상품도 나왔기 때문에 하락에 좀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되고요. SMR 산업이 조금 더 부흥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계속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할지 좀 봐야 됩니다. 최근에 계속 이제 부각이 되던 게 AI에 대한 버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블이라는 것이 투자에 대한 회수 비용이 어렵다. 그래서 투자 비용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적 시즌에 따라 이 내용이 계속 강조되다가 최근에 이게 쏙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투자 비용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SMR 같은 경우는 계속 이 투자 비용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제 루마니아 쪽에서도 뉴스케일 파워의 SMR 프로젝트가 통과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6개 중에 1개를 먼저 짓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조차도 이제 악재라고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머스크 쪽에서는 우주 태양광을 좀 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태양광 쪽에 좀 더 힘이 실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 또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그쪽으로 조금 힘이 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강조되는 것이 이 투자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이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을 SMR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국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결국에는 이 한국 기업이, K원전 기업이 관여를 해야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면서 좀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물 대신에 소금 냉각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첨단 원자로 핵연료 탑재가 2027년에 되고 가동이 된다. 그래서 카이로스 파워가 2,700만 달러를 협력을 했고 3D 프린팅을 접목해서 실무 배치를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차세대 원전 기술이 연구실을 넘어서 실전 배치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그래서 물을 녹인 소금, 용융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4세대 원자로 기술이 새로운 핵연료와 첨단 제조 공법을 등에 업고 상용화 발전 시대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래서 이제 물의 한계를 넘는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경수로에 대한 원전을 이제 4세대 이 용융염으로 교체를 한다라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 제작 자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농축, 저농축 우라늄 확보가 이제 위한 협상이 되었고, 그것을 연료를 썼을 때 이제는 요게 연료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작 입장에서도 3D 프린팅으로 원자로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이 3D 프린팅으로 뚝딱뚝딱 찍어내면 되죠. 그래서 복잡한 거포집을 제작하는 때도 유용하고요. 이제는 뭐 그 제작을 위한 시간과 그 다음에 인건비, 그리고 그런 복잡한 것을 깎아내는 그 재료비, 이런 것들이 다 절약이 되고 완전히 그냥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 중에 3D 프린팅에 대한 기술을 강조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3D 프린팅이 이제 이 초소형 모듈 원전과 같은 이런 프로젝트에 진입이 되게 되면 뚝딱뚝딱 그냥 정말 음식을 찍어내듯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핵심 키포인트가 뭐죠? 발전 단가, 그러니까 건설 단가를 줄이는 겁니다.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모듈화와 관련이 있고, 그 모듈화로 인한 기술에는 3D 프린팅이 연결이 될 수 있고, 한국의 그런 핵심 기술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이 SFR이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물 없는 원전 MSR을 이렇게 개발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렇게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가 또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최근에 이런 차세대 원자로가 빠르게 지금 상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착공에도 들어갔고, 오히려 초소형 모듈 원전이 또 저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계속 경수로에 대한 이제 이 비전과 그런 이 상용성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비용도 비싼데, 그죠? 그래서 이제 루마니아 프로젝트를 좀 기대했는데 그것조차도 조금 이제 이 후순위로 밀리는 느낌으로 들어서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은 어제 영상에서 올렸던 이제 테넷이 그런 전력공사와 하는 대규모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발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저런 모듈화 방법도 있겠지만, 대규모로 계약을 해서 대규모로 이제 찍어냈을 때 그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의 가장 장점은 이제 NRC 인증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변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용융염이 향후 이제 상용화가 되었을 때는 NRC 인증을 받아야만 그 모델로 계속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할 수 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계속 차세대 SMR, 그리고 소형화 SMR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이제 미국 군부대에다가 SMR을 이렇게 깔기 시작하고요. SMR이 아니라 이제 MMR이죠. 그래서 이렇게 벌써 제작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 들어간 만큼 지금 좋은 실증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이제 상용화가 되면 뭐 NRC 인증을 뭐 바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제 초소형 모듈 원전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형 모듈 원전을 건너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빌 게이츠가 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이렇게 미국 선박 전기 추진 스타트업 기업에다가 또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기를 활용하는 선박이 준비가 되고 있다. 테라파워도 마찬가지 소형 모듈 원전 짓고 있지만 더 소형화를 한 모델을 통해서 선박 엔진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SMR을 초소형화를 하든 뭐 단가를 낮추든 이 핵 에너지에 대한 이용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가격을 떨어뜨리고 어떻게 빠르게 이 확보를 하는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가 해결되는 속도에 따라서 이 시장이 커지는 속도도 달라질 것 같고요. 네, 그 핵심 키를 이제 한국 기업들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협상에서도 이러한 얘기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는 상호 관세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상징적인 의미의 새로운 이제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될 텐데, 그게 뭐 이란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이제 우리나라와의 대미 투자를 협상해서 이런 원자력에 대한 부흥을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을 시키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이제 숨 죽이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맞아 보이고요. 단기간에 이제 어떤 이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이 분야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이 상호 관세가 더 높았던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이득을 보는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향후 이제 이 중국과의 또 대미, 그리고 이제 대중에 대한 그런 무역 쪽에 압박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작년 3, 4월과 유사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에 따라 증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잠깐의 이제 파동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기업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 기업들이 핵심 키를 가지고 있고 성장할 가능성은 확실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